카코포니에 무너지지 않고 예술하는 중입니다. 매주 나를 무너지게 한 문장 하나와 그걸 넘어서온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저는 음악가 카코포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주엔 대만이었는데 이젠 다시 또 익숙한 풍경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대만에서 지금 온지 일주일 안 돼. 한 6일 정도 되니까 다시 가고 싶고 더 놀고 싶고 그러네요. 다들 지금 연말인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좀 지난주에는 공연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금요일에는 제비다방에 있던 에이트레인 공연을 보았고 일요일에는 정우 노들섬에서 정우 공연을 보았습니다. 규모가 약간 다르긴 한데요. 둘 다 제가 어쨌든 친한 뮤지션인데 이게 사적으로 만났을 때는 사실 또 완전 다른 캐릭터의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무대에 있는 모습 보는 걸 되게 재밌어 하는데 둘 다 뭐라 그럴까요? 너무 열심히 준비한 무대라는 게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저도 많은 걸 좀 받아왔던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참 공연을 이제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까 저는 사실 어느 순간부터 음악 공연은 특히 그렇게 잘 즐기지는 못하게 된 것 같아요. 뭔가 여기 부분에서는 이만큼 힘을 썼겠구나, 인력이 얼마나 들었겠구나, 뭐 예산적으로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음악 편곡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힘을 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사실 막 엄청 즐길 수도 없게 되고, 그리고 무대에 오르는 일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특히 저희는 또 인디 뮤지션이다 보니까 그게 또 얼마나 이 모든 총책임자로서 이 진행 하나하나가 얼마나 힘든지 또 알고, 그리고 무대에 서는 입장으로서도 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핸드폰 들면서 사진 찍고 영상 찍는데 그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안 찍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컨디션이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찰나의 순간이라든지 너무 다양한 우연성들이 한 번에 이제 결합되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맞춰 나가는 게 이제 사전 작업이겠지만 그게 또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고충들이 다 있을 거를 알고 이제 무대를 보니까 저는 사실 막 엄청 즐겁게 보진 못했고, 뭐라도 내가 도움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봤습니다. 보고 좋은 영감도 많이 받고, 또 나도 이제 쟤네들은 끝났는데 나는 이제 3월 공연이 남았구나 하면서 신세한탄을 좀 하고, 그 연말 인사를 나누고, 오랜만에 좀 왁자지껄한 어떤 뒷풀이도 2번 다 참석했네요. 뒷풀이도 2번 다 참석해서 좀 그런 하루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또 약간 제 작업을 또 안 하고 남의 작업을 이제 보다 보면 확실히 새롭게 뭔가 리프레시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제가 또 엄청 할 일들이 지금 막 많은 상태가 아니니까, 근데 남의 공연도 보러 가고 그럴 수 있는 거겠지만요. 확실히 라이브 공연은 그래도 제가 뭐 잘 즐기지는 못했다 그러지만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앨범 음원으로만 들었을 때와는 또 다르게 확실히 그 우연성, 그 사람 인간이라는 그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늘 뭔가 맞춰진 대로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대에 있으면 어떤 모습일까? 내가 무대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감정으로 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내가 관객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 저는 공연을 막 엄청 많이 보는 편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막 음악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초대를 받거나 아니면 좀 내한 공연 왔을 때 궁금했던 사람들 공연 위주로 보는데, 공연을 본다는 거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뭔가 문화를,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아니면 좋아하는 뭐 아티스트를 혼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곳에서 어떤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좀 좋은 포인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서, 혼자 사실 뭐 영상으로도 요즘 다 볼 수 있잖아요, 라이브 같은 것들을. 근데 그런 혼자 보는 경험, 물론 거기도 막 댓글이 있고 이러긴 하지만 혼자 보는 경험으로는 사실 작품이 의미가 그렇게 커질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끼는 그런 거를 그 공연장에서 함께 할 때 굉장히 카타르시스와 고양된 어떤 감정, 평상시엔 느낄 수 없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뭔가 개인화되고 너무 외로운 현대사회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말을 걸면 소통하고 있지 않지만 이 음악을 사랑해요, 나도 이 음악을 좋아해요, 나도 이 아티스트를 좋아해요 라고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이, 말할 수 있는 장소, 진짜 공간적으로도 있고 어떤 내적으로도 그런 장소가 생기는 게 되게 좋은 일 같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공연을 보러 다니셨으면 좋겠네요. 뭔가 비싼 공연도 많지만 인디 공연을 보면 되게 그렇게 비싸지 않은, 뭐 영화관 가는 거 대신에 거기에서 뭐 조금만 더 얹으면 갈 수 있는 공연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연들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 뭔가 애를 쓰고 있는 사람, 혹은 너무 즐기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삶의 자세를 다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사는 모습들에서 위로를 받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무대에 오를 때는 항상 최선을 정말 다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네요. 그래서 팟캐스트는 사실 다 개인적으로 듣는 거지만 뭔가 직접 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도 한번 흘러가 봤습니다. 아무 말 하고 있는데 되게 뭐 제 팟캐스트가 그러니까요. 뭐 또 연말이어가지고 못 만났던 사람들 이렇게 또 연락도 하고 만나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저는 근데 또 막 완전 제가 MBTI 저 몰고 같으신가요? 저 MBTI가 뭐라고 생각할지 사람들 좀 궁금한데, 저는 INFJ예요. 그리고 I랑 N은 좀 많이 치우친 그런 경우여서, I는 이제 완전 내향형이라는 거죠. 완전 내향형이어서 집에 있는 걸 제일 좋아하고 잘 나가지 않고 사람 좀 많으면 좀 힘들어하고, 그래서 지금 그 지난주에 그 공연 뒤풀 2번 다 참석해가지고 약간 기가 빨린 상태.
기가 빨린 상태의 폰인데요. 그렇지만 팟캐스트는 해야 되므로 지금 약간 카메라랑 눈도 못 마주치고 있죠. 너무 그 사회화 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약간 말도 잘 못하고 좀 어물쩡저물쩡 되는데 뭐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연말인데 막 엄청 큰 모임 같은 데는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뭔가 그때 뭐 술 뒤풀이에서도 어디 뭐 파티 오실래요 이랬는데 아니요. 전 집에서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이러고 뭔가 너무 찐따 같은 발언을 했는데 그래도 뭐 내일 그래도 정말 좀 가까운 친구들끼리만 뭔가 그냥 요리해 먹는 아니 그 김치를 받은 게 있는데 그 김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김치가 근데 좀 특색 있게 맛있는 거예요. 약간 좀 간도 좀 세고 좀 톡 튀는. 그래서 그 김치랑 먹을 수육을 해 먹으면 맛있겠다 이래가지고 친구 집 좀 좋은 데가 있어서 친구한테 우리가 김치를 어디서 얻어왔는데 김치가 맛있어가지고 수육 파티를 하고 싶다 이래서 3명 친구 불러서 3명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누구 지나가다 만나가지고 2명 더 초대해서 5명끼리 저희는 내일 파티라고 해야 될지 그냥 수육 김치 먹기 모임을 하여튼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 겸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은 좀 외향인이신가요? 아니라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저는 그렇게 외향인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좀 음악 하는 데는 좀 외향인인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어쨌든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되고 나를 계속 어필해야 되고 팔아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며칠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지쳐있는 모습을 보니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도 들고 에너지를 근데 저는 잘 분배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고요. 이게 올라가는 시점은 크리스마스 이브 내일이군요. 전날 촬영하고 있어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빨려가지고 충전하고 하려고 했으나 충전은 실패했고 그래도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듣는 분들은 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일지 좀 많이 궁금하긴 해요. 제 주변 사람들 이제 듣는 경우를 봤을 때는 혼자 좀 뭔가 작업해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제 거 틀어놓기 좋다고 그냥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좀 그런 분들일지 아닐지가 궁금합니다. 하여튼 전 내일 수육을 기깔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 수육이 저는 원래는 그 막걸리 수육이라고 막걸리를 넣어가지고 하는 수육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냥 그 친구 집 가서 하는데 망치면 안 되니까 미리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소금만 넣어도 생각보다 꽤나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수육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할 일이 없다면 수육을 1시간 동안 삶아가지고 드셔보세요. 아주 든든한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주 또 좀 달라진 점. 제가 좀 뭔가 문소문 지지난주에 지난주라고 말해야 될까? 지난주 일요일에 아니야 지지난주 일요일에 문소문 관련된 많은 것들 큰 것들이 다 끝났어요. 촬영도 끝나고 마스터링도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뭐 공연 준비가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정말 뭔가 시간을 정말 많이 써야 되는 그런 파트들 그리고 매일매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파트들은 이제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대만 여행 딱 갔다 오고 이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계속 술 먹고
계속 좀 술을 먹었다기보다는 술 자리에 참석해서 술을 먹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런 이제 시기들을 이제 보내니까 이 마감 칠 때 사람들 다 아시죠? 프리랜서 분들 절대로 규칙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규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일어나자마자 해야 할 일들 때문에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 나의 결정 하나가 그냥 너무 치명적이고 너무 중요한 판단이 되니까 어떤 프로젝트에 그래서 막 으악 막 약간 이런 상태로 있어서 뭘 제대로 해낼 수가 없는 나의 그러니까 일상을 그리고 맞아 저 그 와중에 카코포니 공연도 했죠. 그러니까 정말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뭔가 루틴이라고 할 것들이 다 깨지고 운동도 정말 겨우겨우 일주일에 한두 번 겨우 가고 그래가지고 좀 되게 너무 많이 이게 깨졌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 12월 초 11월 말쯤에는 이제 몸이 막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몸에 안 좋은 내 건강이 이제 망했다라는 이제 증상들이 막 발현이 돼서 그래서 12월 공연 이제 일주 전부터는 카페인이랑 탄산을 이제 끊었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좀 건강하게 먹는 걸로 조율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또 문서 마감이 또 껴있으니까 약간 또 흐트러지고 그러다가 이제 대만에 가서 운동을 좀 오랜만에 거기 호텔 그냥 헬스장에 가가지고 좀 운동을 하면서 좀 마음을 다잡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한 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헬스장에 가고 있습니다. 복싱장은 좀 아침에 열긴 하는데 저 혼자밖에 없어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헬스장을 가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헬스장을 지금 뭐 이틀밖에 안 됐네요. 어이가 없네. 이틀 연속 아침에 가고 있고 커피도 끊고 근데 커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완전 끊지 못하고 디카페인으로 계속 마시고 있고 제가 사실 우유랑도 안 맞아서 우유 끊고 두유로 마시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 디카페인 두유 라떼 먹고 있고요. 그러고 좀 음식도 완전 클린하게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치고 수육 파티를 너무 기대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단백질이니까 단백질 수육은 괜찮겠죠? 하고 최대한 좀 탄수화물은 정제 탄수화물이나 설탕 이런 것들을 거의 끊으려고 노력했어요. 완전히 끊는 건 조금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는 쉽지 않아가지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조금 피곤하긴 하거든요. 피곤하긴 한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진짜 삶이 아작날 것 같아가지고 다 할 때는 그래도 마감이라는 어떤 이유가 있었으니까 죄책감이 덜 했는데 지금은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살도 지금 한 달 안 됐는데 4kg 정도 빠졌어요. 좀 빠져 보이지 않나요? 4kg 정도 빠졌고 오랜만에 몸이 좀 건강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는 돌아오도록 할게요. 제가 인싸력에 약간 이렇게 흡수당해가지고 기력이 어쨌든 이게 맨날 좀 컨디션이 이렇게 타인에 의해서 좌우가 많이 되는 편인 게 사실 되게 불리한 것 같긴 하네요. 지금 통해서 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공연 3월에 할 때는 그 전주에는 아무도 안 만나야겠다. 나 혼자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뭔가 되게 그런 이슈였네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사람 통해서 이렇게 뭔가 에너지를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여튼. 자, 이러면 어쨌든 메인 섹션으로 가봅시다. 이번 메인 문장 어떠셨나요? 썸네일 또 자극적이 없어요. 뭐죠? 돈 없으면 예술도 사치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이 뭔가 이제 또 큰 프로젝트 제 정규 문소문을 하고 있고 막 대극장 공연 3회 준비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뭔가 막 가격을 이제 물어보러 다니는 시기였고 견적을 여러 군데 받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사람 한 명의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얼토당토 안 하게 뭔가 적당히 이렇게 진행하려고만 해도 액수가 정말 장난 아니게 이제 되는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그리고 뭐 요 정도면 괜찮지 하다가 그것들이 이게 쌓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감당할 수 있나 이러면서 그런 광경들 이제 봤고 좀 주변에 어쨌든 돈을 많이 벌거나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와 다르게. 그런 친구들도 근데 막 고정 지출 막 이런 거라든지 뭐 하나 뭐 실행할 때 드는 비용들 이런 거 보면 이야 쉽지 않네. 그래서 이게 잘 나가도 정말 유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쉽지 않겠구나. 그리고 내가 없는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그냥 진행하는 데가 이제 너무너무 힘이 들고 뭔가를 그러니까 누군가와 같이 하려면 누군가한테 정당한 페이를 줘야 되니까 그게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은 근데 매력적이어야 되고 멋있어 보여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없으면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는 어떤 무언가 프로젝트를 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잠시 휩싸였다가 또 무너졌다가 이거 뭘 하려고 하면 얼마 뭔가 아이디어 하나 생각나서 뭐 하고 싶으면 얼마 막 잔뜩 이렇게 드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쉽지 않다. 또 이제 취향이 또 멋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멋있는 거를 진짜 해내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돈 없이 예술하는 건 진짜 사치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뭐 지금은 반은 맞고 반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삐까번쩍해야 되는 프로젝트냐 아니면 오히려 진솔함이 중요한가? 삐까번쩍해야 되는 프로젝트라면 돈을 어떻게든 모아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삐까번쩍하게 나오니까. 근데 그 돈의 조달 방식은 내가 뭐 알바를 하든지 아니면 뭐 외주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모으든지 아니면 빌리든지 아니면 지원 사업을 받든지 아니면 투자를 받든지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만든 세계관, 내가 만든 음악, 내가 만든 지금 프로젝트가 진짜 삐까번쩍해야 돼. 진짜 말도 안 되게 엄청 대규모고 이건 어쩔 수 없이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해.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 프로젝트가 사실 그렇게 막 엄청 막 거대한 미술이라든지 막 엄청 휘황찬란한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이 돈이 없다는 거, 내가 유명하지 않다는 거를 장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예술을 하는 거는 사치라기보다는 돈이 없으면 다른 예술하는 길이 열린다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작업실을 막 이렇게 잘 만든 이유가 앨범을 제작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였어요. 녹음하고 믹스하고 하는데 녹음 한 프로당 몇십만 원, 믹스
좀 괜찮은 데 맡기려면 곡당 50만 원 이상 들죠. 근데 저는 50만 원 믹스도 마음에 안 들어서 사실 100만 원 이상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외국 정말 유명한 사람 물어보니까 몇백만 원 이렇게 부르는데 말이 돼? 못 내. 나는 그렇게 하면 음악 못 해. 그래가지고 작업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월세가 나가는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녹음할 때, 그 팟캐스트 녹음도 지금 너무 자유롭게 하고 있죠. 녹음할 때나 뭐 믹스할 때나 그래서 비용을 안 들이고 있죠. 아주 훌륭하게. 그래서 돈이 많았으면 사실 계속 맡겼을 거예요. 저는 제가 뭔가 중간에 갑자기 너무 잘 돼가지고 돈이 많아졌으면 저는 굳이 내가 믹스를 해야 했을까? 굳이 내가 녹음을 이거 아웃보드 이거 다 어떻게 해가지고 EQ 만지고 컴프 만지고 이러면서 마이크 바꿔가면서 녹음을 해야 됐을까? 안 그랬을 거예요. 엔지니어 분한테 잘 이야기해가지고 어떤 걸 원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력을 잘 이용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때 돈이 없으니까 이런 길이 생겼어요. 길이 이거밖에 없어서 내가 음악을 하려면 몇 천만 원의 앨범을 뭐 할 때마다 쓸 수 없으니까 그거는 진짜 처음 시작할 때 패기 정도로만 할 수 있지 그 이후로는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길을 걸었는데 근데 저는 그게 약간은 분하다. 내가 좀 잘 되거나 유명했으면 그런 삐까뻔쩍한 녹음실에서 삐까뻔쩍하게 사운드 만져가지고 갔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굳이 제가 걸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돈이 없으니까 이런 길을 걸으면서 느낀 거는 생각보다 이 길 정말 배우는 게 많다. 그리고 내 작품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결국에는 그 길이 어떻게 보면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남이 했던 거를 원해서 그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돈을 주는 거잖아요. 제 레퍼런스는 이런 거고 이걸 원합니다. 뭐 아니면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조금 뒤에 얘기할게요. 근데 그 사람은 어쨌든 그걸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믹스 엔지니어는 그 만약에 성공한 여러 음반이 있어. 그러면 그 음반을 사람들은 보고 그 음반의 퀄리티를 원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장을 받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대가로 이제 돈을 주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만약 제가 하게 되면 일단 돈을 아끼고 엄청 쥐어 터지도 너무 시간 많이 걸리고 사실 그러긴 한데 그 과정을 사실 내가 직접 봄으로써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의 다양한 판단과 다양한 취향들을 마주하게 되고 그걸 어떻게든 해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됨으로써 사실은 되게 독창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도 가끔 연출하기도 하고 편집을 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도 약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영상을 뭔가 맡기면 돈이 너무 비싸서인 점도 있지만 제가 만약에 연출이나 편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뭔가 컷 편집 하나하나 포인트라든지 어떤 보정의 포인트라든지 그게 조금 미숙해 보일 수는 있지만 어떤 나의 취향과 판단 기준이 좀 더 엄청 세부적으로 생기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물론 내가 정말 지금 잘 팔리고나 아니면 내가 너무 누가 원하는 작업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고용해야 되지.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거는 돈이 없으면 그 경우에는 사치겠지만 돈이 없어도 그 길이 나쁘지만은 않다. 돈이 없어서 뭔가 억지로 선택한 길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배우는 게 오히려 있고 그리고 더 사실 멀리 봤을 때는 뭔가 하나하나를 다 할 줄 알게 되고 다 하나하나를 뭔가 탐색해 보는 경험은 뭔가 좋은 작품을 더 밀도 있는 작품을 만드는데 너무 큰 밑거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다고 해서. 그리고 돈이 없는 것을 오히려 무기로 작업자분들이랑 쇼부를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인디 뮤지션이기 때문에 그런 쇼부를 좀 많이 봐요. 사실 페이가 많지는 않아요. 제가 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뭔가 자유도를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전 작업자분들한테. 제가 돈을 많이 못 들였을 경우는 특히 그렇게 해야지 뭔가 더 좋은 시너지가 나고 그 사람도 되게 애정을 갖고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되게 공감이 갔던 어떤 짤이 하나 있었는데 외주할 때 공감 가는 짤. 그래서 그 만약에 내가 외주를 받는 입장이면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작업물은 돈을 뭐 거의 안 받아도 되지만 그 맡기는 그 외주 작업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고용자가 원하는 그대로를 만들려고 하면 그거는 돈이 너무 많이 필요로 한다. 돈을 많이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프리랜서 근데 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할 거예요. 외주할 때 나의 자유도가 되게 높고 어떤 내가 가려고 하는 그거를 존중해 주면서 하는 작업은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많이 안 받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막 뭔가 원하는 게 너무 많고 너무 많이 세부적으로 그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나를 어쨌든 포기하면서까지 그걸 맞춰가야 되면 사실 돈을 많이 주는 게 맞죠. 그리고 대부분의 상업은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친 것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이 없다면 프리랜서 분들과 작업을 할 때 협상할 수 있는 기술은 이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업만큼은 당연히 못 드리고요. 근데 상업만큼 당신을 시달리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를 좀 하면서 그럼에도 근데 당연히 나의 색깔이 묻은 어떤 작업물이 나와야 되니까 그걸 근데 설득하는 일은 음악을 잘 만드는 일 같아요. 그래서 나의 세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가니까 그렇게 뭐 어긋나진 않긴 하더라고요. 물론 근데 어긋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땐 좀 어려워집니다만 하여튼 뭐 저의 팁이라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뭔가 멋진 걸 못할 때도 분명히 생기는 것 같지만 저는 요즘 절망을 너무 절망으로만 해석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해요. 절망이 생기고 어떤 나한테 부족한 부분이 생기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거든요. 그럼 거기에 집중을 해보자. 그럼 거기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한계 속에서 저는 창의성이 나오고 한계 속에서 새로운 생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돈이 많으면 뭐 하고 싶어? 뭐 해보자. 너보자. 이렇게 약간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갈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돈이 많을 수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내가 지금 예산이 이거밖에 없어. 그럼 여기에서 그래도 나는 재밌는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럼에도 뭔가 좋은 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에서 좀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제가 믹스를 하게 되고 뭔가 막 연출 같은 것도 굳이 참여를 하게 되는 이유가 원래는 돈이 없어서 한번 해봤는데 근데 또 나한테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누군가한테 맡겼을 때보다 더 좋아진 면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게 참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치가 아니다. 돈 없어도 예술할 수 있다. 돈 없어도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런 자세가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꼭 돈이 많이 필요하신 예술가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프로젝트도 저는 많이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특히 요즘 지금 또 아이폰을 찍고 있는데 아이폰도 너무 좋고 또 너무 요즘 싸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정 안 되면 AI도 있고 그래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서 뭐 우리가 너무 좌절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를 표현해내고 내 어쨌든 열정을 계속 유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일 테니까요. 아무튼 저는 뭐 여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모두 그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고 또 곧 크리스마스인데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뭐 혼자 보내시는 분들이라도 자기 자신을 소중히 대해주세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대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팟캐스트 듣고 있으면 뭐 혼자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심심하면 연말 때 할 게 없으면 제 팟캐스트 정주행을 해도 좋고, 그쵸? 제 노래를 한 번 더 들어도 좋고. 아무튼 많은 분들의 그 연말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또 돌아올 텐데 사실 연말이라서 뭔가 게스트를 막 초대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다들 바빠 보여가지고 사실 제가 약간 그 너무 내향인이어가지고 누군가한테 연락하기가 약간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데요. 연초에는 조금 새로운 게스트를 또 섭외해서 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완전 연말 팟캐스트화는 좀 뭔가 연말 결산 느낌으로다가 준비를 해볼게요. 한 주 잘 보내시고 저희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무예중이었습니다. 안녕.